서울 현재 기온 17.6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 조 신부에게 전두환 씨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전두환 씨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오늘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헬기 사격에 대한 증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은 무려 2년 반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만나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만남,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가닥 희망이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됐어요. 아이고, 이제 북미 관계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리고 코로나 걸린 트럼프가 한 달 남은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심상정을 뽑는, 그러니까 정의당 대표를 뽑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는 김종철, 배진교. 과연 누가 이길까요?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요? 김종철, 배진교 두 후보와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혼자 보내신 분도 있고요, 일하면서 보냈다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보내신 거 맞지요? 네. 이제 추석은 지나고 일상이 왔습니다. 명절 지났더니 추석이 지나가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싸늘합니다. 가을의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나누고 그러자는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 곁에서 만난 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에서 찾은 가을은 또 어떤 모습인지도 들려주십시오. 가을 국회는 국정감사의 계절인데요. 국정감사 준비하는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보내주십시오. 사연 보내주시면 10,000원의 행복으로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안재영님께서 양화대교 남단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보는 북한산 너무 멋집니다. 공기도 맑아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게 속상합니다. 이 계절을 만끽하고 싶은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왔어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가을을 즐기기는 해야죠. 네, 오늘 특별히 가을 하늘 좋습니다. 공기도 좋으니까 하늘도 보고요, 산도 쳐다보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근 기자는 주진우 라이브 계속 방송하느라고 잘 쉬지도 못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명절 연휴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뭐 마무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일해야지 뭐,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래야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추석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요. 코로나는 잠복기가 보름까지 된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확진자는 두 자릿수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73명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난달 30일 이 1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휴 기간 검사 수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방역 당국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연휴가 끝난 만큼 이 추석 기간, 그러니까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오는 한글날, 그러니까 9일 전후가 이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성길 감염 의심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충남 공주의 노부부가 이 고향에 내려온 딸을 세 차례 만난 뒤에 오한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부산 등등에서도 이 귀성객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네, 개천절 전후가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8903님이 저희 부모님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도 영상통화만 하고 추석 때 집콕했는데 한글날 또 집회한다니 참 화나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잘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정말 잘 지키고 있구나 생각에 감사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걱정됐어요.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에서 집단 감염 나왔어요. 네, 36명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이 중에 33명이 병사, 3명은 간부인데 군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이번 감염은 이 병사들의 휴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를 찾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외에도 그 인천 부평구의 지인 모임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총 13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개천절 집회는 대규모로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감염 전파도 조금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이 도심 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벌이면서 이 광화문으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곳곳에서 10명 미만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잠시 후 2부에서 기자들의 수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남편 해외여행 시끄럽습니다. 논란이 돼요. 네,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여러 본인의 취미 때문 관련으로 보이고요. 일단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이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황에서 굳이 이 시국에 출국을 했어야 했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김은지 기자와 함께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그런데 형이 군의 감청 기록 공개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기밀 사항을 유출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북한군의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업 지도관리단 소속의 해양수산부 서기 이모 씨의 유족이 국방부에 사건 당시 감청 기록 등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내일 오후 3시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족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대상물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의 이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 그리고 같은 날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이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 파일 2가지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감청 등의 방법으로 획득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이 숨진 공무원이 이 부축의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사살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유족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유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가지고 정치권이나 다른 데서 이용하는 거는 조금 이건 정쟁에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이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네, 이 검찰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도 전두환 씨는 이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예. 이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1심 판결은 올해 한 다음 달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구형한 거고 선고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판사가 네네. 판결을 다음 달에 해야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민간인을 학살해야 됐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이게 비난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 전두환 씨가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아주 곁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라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다른 고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저희가 인터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데일리 드로잉님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 그냥 때려도 처벌받는데 수천 명을 죽이고도 아무도 지금 처벌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5.18 당시에 강경 진압하고 총수라고 했던 분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국회의원도 몇 번씩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의도로 당사를 이전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2년 만에 여의도 남중빌딩을 새 당사로 매입을 하면서 그 여의도 당사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당사를 여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 빌딩을 매입하면서 갔어요. 네, 건물을 샀습니다. 네. 2004년까지는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선 패배 그리고 차태기 파동 등으로 당세가 기울면서 이 당사를 매각을 하고 당시에는 천막 당사 생활을 하다가 이후 염창동 그리고 다시 여의도 다시 또 이 서울 영등포 쪽에서 당사를 그 임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남중빌딩을 새롭게 매입을 하고 당사를 연 건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20년 대선에서 다시 정권에 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정치권에서 이 네. 동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의도에 어디 캠프를 꾸려야 된다. 마포가 좋다더라. 광흥창이 좋다더라. 네네. 이런 거 중요한데요. 이걸 다 물어보고 합니다. 아무튼 당사 이 뭐 본인들이 돈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을 꾸리면 국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국비가 나라에서. 나오죠. 네, 국비가 나옵니다. 네. 아무튼 많은 국비,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새 당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네, 힘써 일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요. 네. 국민의 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개혁을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바꾸고 또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가 뭡니까? 네, 주요 골자는 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하자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화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그러니까 대주주 그리고 재벌에 대한 약간 재벌에 대한 그 법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재벌이나 기업을 친기업적인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형평성을 맞추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3법대로 이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라면서 연계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또 알고 있군요. 지난주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들이 뭐 포스터에다 쓰고 뭐 말도 좀 약간 격하게 했던데 이분들에 대한
당에서 처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청년인데 벌써 은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는데 이 예.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지도부들이 이 자기소개 글을 올리면서 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든지 또 뭐 곧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함이라든지 네. 또 인생 최대 업적 육군 땅개 알보병 뭐 이라든지 좀 이런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은 됐어요. 그러자.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청년위원회 지도부를 면직 처분했는데요. 아니 청년들이 한 얘기고 약간 조금 선을 넘었다 하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지. 바로 면직 처분을 했습니까? 네, 연휴 기간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김금비 이재빈 씨를 면직하고 또 대변인으로 내정된 주성원 씨를 임명 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청년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예. 당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 박결 위원장이 오늘 이 미숙함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치겠다라면서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중앙 청년위와 관련된 모든 일은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했다라면서 언론에 노출돼 인신 공격을 받고 또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자신들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 이 동지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결 위원장이 모든 게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자리를 떠나겠다 이 얘기했네요. 정계를 은퇴한다고요? 네, 정계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을 일인가 싶다라는 말을 또 SNS에 남겼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다시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내 본인이- 탓이요 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전해주면서도 별 말 얘기하지 않았어요. 청년들이고 네. 좀 약간 뭐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아직은 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조금 자꾸 다른 일을 하세요. 자꾸 기행을 하고 계세요. 네, 뒷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양성 판정을 1차로 받았는데 이를 숨기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지 서명 논란인데요. 네. 메릴랜드 군병원 내에서 뭐 업무를 보는 편묘한 장면인데 좀 이렇게 연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 마지막 의혹은 이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뭔가를 또 보여주고 싶겠죠. 자꾸 뉴스를 만들어주고 싶겠죠. 대선 기간이어서. 그런데 코로나로 아프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트럼프 효과로 미국에서 코로나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네. 마스크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476님이 이번 추석 연휴 보내고 오늘 출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2일 근무가 맞구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또 빨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주세요. 네, 금요일이 또 빨간 날이랍니다. 이창호님은 추석 후에 급 쌀쌀해졌어요. 춥지요 오늘 아침 저녁으로. 네, 마스크를 쓰면 몸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추워질수록 마스크 꼭 쓰고 이 마스크를 벗을 때쯤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쓰면요 굉장히 따뜻해요. 추울 때도 겨울에도 저도 자켓을 두꺼운 자켓을 안 입고 마스크를 썼는데요. 그럼 굉장히 훈훈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데워진다. 그렇게 참 마스크 벗을 때쯤 추운 날 지날 때쯤 코로나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3351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하루의 뉴스를 깔끔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는 주진우 라이브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서울 버스기사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편하게 인천대공원에 맑은 공기 마시며 산책하고 있어요. 매일 버스에 틀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버스기사님인데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명절 때 일하시고 오늘은 쉬는가 보네요. 인천대공원에 계시다느니 오늘은 마음 편히 푹 쉬고 오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3640님
시사 프로가 개그 프로 같이 너무 재밌어요. 개그 같진 않는데 내일부터 정치율 조사라니 주진우 라이브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저의 강압이나 어떤 뇌물 이런 거 매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청취자분이 보내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잘 돼야 될 텐데 전화 오면요, 이상한 전화가 오면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얘기하면요, 보이스피싱에서 자유롭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이제는 두터운 가을 옷을 꺼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 꼭 챙기시고요.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입니다. 송파 부근 3, 4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성남 나들목부터 송파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하남분기점에서 상일까지 2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안성 부근 갓길에서는 여전히 대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사에서 오산 부근 어렵고요.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역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금천 분기점도 역시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체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먼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올림픽대로는 잠실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에 승용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는 현재 차량들 꼼짝 못하고 서 있고요. 주변 차로도 원래 혼잡 구간인데다가 사고까지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 고 조비오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비오 신부한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막말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년 반 걸친 길고 긴 재판, 전두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오늘도 지금 보고 계신데 잠깐 재판 중에 나오셔서 연결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재판이 깁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너무 질이 멸멸하고, 예. 계속해서 이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을 너무 무시하고 이쪽의 모든 증언들을 신빙성 없이 아주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증언들을 계속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네. 너무 고통스럽네요. 네. 네. 속병 나겠어요. 네, 정말 속병 나고 있습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네, 시간이 2년 5개월이나 기소한 지 2년 5개월 동안 재판을 해야 됐습니까? 네네. 너무 길어서요. 보통 한 네. 3개월에서 6개월. 이 재판 네. 같은 경우는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어서 금방 끝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역사적인 그런 재판이고 또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자 명예훼손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 광주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온 국민의 이목이 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이것을 양보할 수 없고 결코 사죄 그런 뜻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재판을 2년 반이나 그렇게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이 증거자료 잔뜩 싸들고 재판에 출석했던데요. 네, 네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 여기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온갖 그 증언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고 허구이고 신빙성이 없는 거다는 그런 그 논리를 계속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변론인의 변론을 거의 지금 3시간을 넘게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잠시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힘들다 하면서 잠시 휴정을 이쪽에서 요청해가지고 예. 지금 잠시 휴정을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조비오 신부님도 말씀하셨는데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습니까? 목격자들이 있고 증거가 있나요? 당연히 이쪽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죠. 네. 군 관련된 서류들을 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증인들도 그렇죠. 제가 답답한 것은 거기 그때 당시에 공안 상황에서 헬기의 기총소사와 관련하여서 어느 누구도 증언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때의 것들을 그때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할아버지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딱딱딱딱 모든 게 맞아 들어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같이 부정하면서 결국에 지금 자기는 결코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고 그러므로 사자 명예 훼손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도 중요한 문제지만 5.18의 진실 누가 최초 발포를 명령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은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는가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광주 5.18 진상규명 올해가 지금 40주년 아닙니까? 정말 이 나라에 너무나도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엄청난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의 만행을 밝혀나가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산처럼 쌓여 있는데 5.18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광주는 지금도 폭동이었으며 북한의 그런 특수부대에 의해서 획책된 그런 폭동이었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진상이 규명이 되어서 광주 명예가 회복되고 오히려 이 광주가 그런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대동정신을 살리고 이 나라의 참된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광주가 흘렸던 피를 정말 민족의 재단에 기꺼이 이제 바쳐드리면서 정말 앞으로 이 나라의 보라도 좋은 그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저렇게 오히려 우리를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계속 못 오가고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아주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또 반대 입장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저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전두환 씨 회고록이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저기 신부님, 군에서 자료를 조금 많이 공개하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걸음 가는데 쉬울 텐데요. 좀 군과 정부에서 이런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줍니까? 예, 정부 그런 도움들을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증거를 더 수집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예전에 이제 그런 공안 시기에 이런 헬기와 관련된 5.18 그런 만행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가급적인 다 말소하고 증거를 다 훼손시키고 없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증거 내라고 하는데 그들의 엄청난 그런 공안 상황에서 제거했거나 조작했거나 없어버렸던 그런 증거들을 그래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어떤 강압적인 공안 상황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못했던 것들을 고려치 않고 그냥 무조건 증거 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도 정말 너무나 가관이네요. 네. 역설적이게도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전이었나요?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18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내면서 5.18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상규명위원회는 조금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통당 쪽 또 그 전에는 이제 한나라당 쪽에서 새누리당 쪽이었죠. 그때 그 엉터리 같은 지만원이나 그런 엉뚱한 사람들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했었죠. 네. 그러니 이게 진상 규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부를 이렇게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진상 규명을 하자 하고는 통과됐지만 전혀 진상 규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유일하게 네. 이 재판에서 그나마 진실이 네. 하나씩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호 구사님이 전두환 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집니까?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네. 그런데요, 재판으로 넘어가서 신부님, 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구형이 얼마나 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그 중요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봅니다. 사실 구형으로 놓고 보면 조비오 신부님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큰 사자였거든요. 예. 그런 사자에게 가한 명예 훼손이라고 놓고 보면 그만큼 더 구형이 10년, 20년 더 많은 구형이 가해져도 속이 편치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정으로 현재는 그런 사자 명예훼손이 최고형이 2년인지라 2년이라도 이제 나오려나 했더니 이제 검찰 측에서는 1년 6개월로 했네요. 네. 4개월 차이니까 그러려니 6개월 차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네. 이것은 결국에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사안인지라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일이 저희들에게서는 최고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전두환 씨는 재판에 그 출석하는 것도 좀 가끔 갑니다. 이번에도 네. 오늘도 안 왔고요. 네. 아마 다음 이제 아직은 지금 현재 재판석에서 그 결심 공판일을 지금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끝날 때 발표하겠죠. 이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월이 되리라고 예상하는데 그때는 어차피 결심 공판이니까 법적으로 나와야죠. 피고인이 네. 거기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지난번에 전두환 씨가 재판 나왔을 때는 언론한테 그냥 신경질적으로 화내고 갔고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자기는 재판에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예. 이거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그 엄청난 만행 자체를 그냥 그 자기의 정권 찬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육강식으로서 결국 강자로서 자기는 떳떳이 일을 했다고 그런 사고방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재판에 대한 우롱일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우롱이고 전 국민에 대한 이제 우롱인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이 법정에서 정말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거기서 거짓말로 그렇게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서 골프나 치고 있고 호화 그런 식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좀 파렴치한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 자체가 바로 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양심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부님이니까 제가 네. 개인적으로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물론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더 저렇게 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런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자기 죄가 죄상이 드러나고 그게 법적으로 이게 이제 유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조작하고 했었던 모든 게 이제 다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의 온갖 만행이 이제 앞으로 더
많잖아요. 더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의 삶 그런 과오를 다 덮어내고 또 심지어는 과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그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그 미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뻔뻔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양심에 완전히 양심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제로서 저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너무나 가득하고 정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빛이 없구나. 그걸 정말 느낍니다. 전두환한테는 빛이 없구나. 네. 전두환 씨.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자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헬기 기총서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라도 그 헬기에서 총 쏜 것뿐만 아니라 M16으로 광주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것은 그럼 그것은 죄가 아니어서 저렇게 뻔뻔하고 떳떳합니까? 그럼요. 대검으로 막 가르고. 네. 3716님은 죽어도 뉘우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자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3185님은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왜 증거 수집 못하고 진상규명을 못했나요? 정부 들어서도 지금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진상규명이 안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하셨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네. 올해 5.18 40주년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 5.18의 가장숙제 발포 명령, 최초 발포 명령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40년 됐고 이제 가슴에 묻자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5.18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부님? 예, 우리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프고 상처가 가득한 역사마저도 새롭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되지 않고 그런 그 불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아픈 역사는 들춰내고 또 그 진상을 규명해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좋은 역사는 더욱더 드러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으로 또 삼아야 되겠죠. 5.18은 정말 이 민족에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이고 상처이고 이것은 정말 진상이 규명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정말 풀고 가야 할 매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대체가 아무것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서 이렇게 분노와 아픔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참된 민주화와 더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또 우리 후손들도 다시는 이런 만행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손을 위해서도 이 광주 5.18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이번 재판이 끝나면 전두환 씨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내게 되겠죠. 이분 돈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재판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928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런 재판 보고 있자면 과연 정의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속에서 천불납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러나 저는 그 정의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죠. 우리 당군 신화의 하늘님 지난번에 개천절을 지냈습니다만 천주교의 하느님이 아니시더라도 하늘님께서 이 나라를 홍익인강을 하시면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저런 부정한 이들을 정말 우리 하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서 결국 빛과 정의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믿는 예수님 하느님께서도 반드시 이 땅에 진상 규명과 함께 정의의 세상을 가져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 좀 세게 해주십시오. 신부님. 네네. 5526님이 세월이 지나도 피해자는 아픔 속에서 사는데 가해자는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만행을 부정하고 있네요. 사면을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척박한 여성운동 땅에 씨앗 뿌린 이효재 명예교수 별세. 한겨레 기사입니다. 여성운동의 대모, 여성운동의 역사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마산 출신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후 1958년도 이화여대에서 사회학과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운동에 매진해서 한국여성민우회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여성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었는데요. 호주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도입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설립도 주도했는데요. 만년에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지방에 내려가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생애 마지막은 제주에서 머물면서 평화와 생태 문제에 천착하셨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트럼프 확진 쇼크, 뉴요커들이 거리에서 마스크 쓰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트럼프 쇼크로 뉴요커들이 꼬박꼬박 마스크를 챙겨 쓴답니다. 놀이터에 뛰어노는 어린이들도 일제히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마스크 그리고 트럼프가 큰 경각심을 일으켜서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던 사람들도 이제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에서 올 가을 지금 코로나 재확산 심각합니다. 대규모 재확산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떨어지면서 재확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잘 방역에 나서고 힘쓰고 있어서 잘 막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잘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트럼프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코로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잘 지켜 이겨내야 됩니다. 마스크 꼭, 손 씻기 꼭, 거리두기 꼭. 이 와중에 민경욱 미 백악관서 부정선거 규탄 1인시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미국에 간 분들 때문에 두 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 분은 장관 남편이고요. 한 분은 민경욱 씨인데요.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의 선거제도는 죽었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미국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번 한국처럼 희생양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거의 사실에서 너무 멀어요. 이 기사를 그대로 써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받아쓰기 아무나 써주나요? 아무 말이나 써주나요? 중국이 있대요. 배후에. 우리 누가요? 중국이? 누가 그걸 믿습니까?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주장한다고요? 주장한다고 다 기사를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팩트에서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벗어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전직 국회의원이신데 앵커까지 하신 분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돈이 막 밀려온답니다. 돈을 이렇게 보내준답니다. 묻고 싶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시죠? 수비와이님이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인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일베 혐오글 5년간 2,870건 수해 희생자의 혐오 발언도 뉴시스 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베의 혐오 발언이 너무 극에 달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년간 2,870건 뿐이라고요? 정도가 심한 것만 이렇게 고른 게 이 정도라고 하는데, 호남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숨진 채 발견된 8살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비하합니다. 지역을 가지고요. 이거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도를 넘어서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에서는요, 2017년부터 인종, 성, 연령, 국적 등에 대해서 약간 선동적인 혐오 발언이 담긴 컨텐츠를 올리기만 해도 그 플랫폼 관리하는 SNS 관리자 아니면 포털 관리자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징역도 갈 수 있습니다. 이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플랫폼 관리자가 벌금도 5천만 유로 680억 원 상당의 이렇게 엄청난 징벌적 배상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혐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일베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된 지 10년이 넘어서,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이번 국감에는 있어야 될 텐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베 들어가서 댓글 달기 얘기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청소년들 아동한테 미치는 해가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말이죠. 국감에서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이런 일도 좀 해야 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 공초가 하루에 0.7톤 미세 플라스틱 되어서 바다로 간다. KBS 기사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해안가 봤더니 담배꽁초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꽁초가 녹지 않고요. 필터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필터기 때문에 이게 바다로 흘러가고 수중 생태계로 가서 그다음에 조개나 어류가 삼켰다가 다시 우리 몸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 평균 담배량이 1억 7천만 갭인데요. 여기서 7% 정도는 그냥 바깥에 버려진답니다. 1200만 갭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버려질 것 같은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조금 7%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7% 정도만 돼도 하루에 1200만 갭이가 바깥에 거리에 이제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오염원입니까? 담배 연기 남한테 주는 것도 이거 피해인데요. 플라스틱 자식, 가족, 주변 사람들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먹이고 있어요. 이거 좀 흡연자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버리면 자식들이 먹고요, 주변 사람들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 좀 각성해 주세요. 이거 저는 갈 때마다 속이 탑니다. 꽁초를 100개 모아가면 담배 한 갑 주는 이런 제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너무 버립니다. 버려도 나빠요. 그런 사람들 다시 버린 담배꽁초 갖다가 입에다 넣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는 좀 그렇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나빠요. 중남미 카리브해 척추동물 94%가 이미 멸종됐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세계자연기금에서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보고서인데요. 전 지구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개체수가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68%가 줄었다고 합니다. 68%가 이미 줄었어요. 중남미하고 카리브해는 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척추동물의 94%가 사라졌습니다. 어류와 양서류 타격이 큰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존 밀림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거기에 불 질러가지고 지금도 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밭으로 만들려고, 공장으로 만들려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북미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프리카는 65%가 줄었고요. 아시아 태평양은 45%, 북미 유럽은 33%, 중앙아시아도 24% 생물의 다양성 줄었다고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하고 계속해서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 가면은요, 이 멸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해양 폐기물이 가장 치명타를 준답니다. 담배꽁초, 플라스틱 쓰레기. 인간이 지금처럼 막 살면요, 그냥 살면 동물들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김정우님은 전두환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하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네, 명심해 주십시오. 6663님은 잘못된 거, 옳지 못한 거,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 꼭 해결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주진우 라이브와 꼭 함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겠습니다. 2427님, 김지은 기자님 오늘 출연하나요? 김지은 기자는 안 옵니다. 김은지 기자가 잠시 후에 6시에 출연합니다. 앞으로 주진우 라이브하고 함께합니다. WN 웨일의 RPG Shine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Change yourself. 대체 왜 그래? 뭐가 부끄럽다고? 딱딱해지는 몸짓, 빨개지는 얼굴, 삶은 언제나 그렇듯 오르막 내리막, tricky, freaky, breaking my heart. 누가 뭐래도 무거운 신념만한 너의 가슴 속 깊이 못을 박아두고 결국엔 머리 돌리는 건 바로 나 Captain Whale.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맏딸인 중학생 유빈이는 요즘 들어 부쩍 속이 상합니다. 심장 이상으로 쓰러진 아빠가 엄마에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빈이와 어린 두 동생들까지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는 서툰 말투지만 단호하게 지금처럼 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오늘도 유빈이는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을 챙기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하지만